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10년 선배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주식회사 프레시메이트의 대표이사이고 특허출원협동조합의 허주일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10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이 2009년에서 앞으로 10년만 더 건너가면, 그러니까 1999년이라면 얘기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어도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ICT 산업이 주요한 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판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2009년도의 글로벌 탑 10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시점에서의 글로벌 탑 10 컴퍼니인데요. 왼쪽 보시면 주로 이제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금융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전통적인 유통의 강자, 월마트가 포진해 있습니다.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원 관련한 석유 기업들, 금융 기업, 그리고 인터넷 기업 한두 개가 탑 10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을 보세요. 1위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회사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8위까지가 전부 IT 기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탑 10 회사들은 물적 기반으로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일단 정유 회사들은 탑 10에서 완전히 물러섰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무형자산이 중심인 회사들이 유형자산 중심인 회사들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공장을 크게 가지고 있고 매장을 크게 가지고 있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장 수는 각 나라 혹은 각 나라에 있는 대도시에 몇 개 있는 정도가 다예요. 예전처럼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 매개체는 단 하나죠. 현재 시점에서. PC나 스마트폰. PC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에 가깝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글로벌 탑 10 회사들인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글로벌 탑 10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이고 그 중에서 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0억 불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회사들이 나오죠. 제일 위에는 바이트댄스. 바이트댄스가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시죠? 저기서 내놓은 서비스 이름은 15초 동영상, 틱톡.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디추싱. 디디추싱은 중국에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우버라고 보시면 돼요. 우버가 진출하지 못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타다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디디추싱.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그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랩 같은 회사가 이제 차량 공유에서 탑을 달리고 있죠. 그 밖에도 뭐 위워크는 이제 글로벌 오피스 공유 회사입니다. 그리고 줄랩스는 전자담배 회사예요. 전자담배를 자기들 스타일로 새로 개발해가지고 내놓은 스타트업인데 의외로
글로벌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유망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스트라이프,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만든 우주 탐사 회사 스페이스X가 있고, 그리고 게임 회사 에픽 게임스, 그리고 그랩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10개의 유니콘 기업들 보시면요, 더더욱 그 특징이 훨씬 강합니다. 글로벌 탑 10 기업보다 탑 10 유니콘을 살펴보면 훨씬 더 강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저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는 데는 위워크하고 줄랩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매개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이 글로벌 탑 10의 유니콘들 중에서 본사라든지 물류기지라든지 물적 기반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는가? 없어요. 혹자는 위워크가 공유 오피스 시장 넘버원이니까 물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물적 기반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자기 공간이 아니니까. 임대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 자산을 평가할 때도 건물이라든지 집기류는 자산으로 보지만 인테리어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위워크는 철수하면 들고 나올 수 있는 건 책상하고 의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버리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워크는 엄밀히 말하면 물적 기반의 회사는 아니다. 그러면 위워크는 뭐 하는 회사냐? 사실은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하고 비슷한 회사예요. 우버는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차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죠.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원하는 사람하고 숙소를 연결하죠. 위워크는 사무실을 원하는 사람하고 사무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네트워킹 서비스를 하는 데입니다. 다만 남의 사무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네가 근사하게 꾸며놓은 멋진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네트워킹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엑셀러레이션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위워크의 목표인 것 같아요. 줄랩스 하나가 이제 물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줄랩스는 전자담배를 만들지만 본인들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는 않겠죠. 애플도 자기 공장을 유지하지 않잖아요. 줄랩스는 자기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역시 얘네들도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가는 유니콘이 된 겁니다. 지금 살펴본 이 10개 정도의 유니콘 스타트업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워크는 매장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주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상관이 없죠. 하지만 저 스페이스X가 있기까지, 오늘의 앨런 머스크가 있기까지 스마트폰은 무시할 수 없는 매개체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한 10여 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을 해서 신발 전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집2라는 온라인 신발 쇼핑몰이었고요. 그걸 매각하고 엑시트를 합니다. 그리고 280억 원 정도를 벌게 돼요.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한 회사가 온라인 결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을 또 운영을 하다가 엑시트 할 때 3,800억 정도를 회수하게 돼요. 그 3,800억을 가지고 테슬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테슬라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모집하면서 설립하는 회사가 스페이스X. 지금 보신 10개의 유니콘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스마트폰, 모바일, 온라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물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무형의 가치, 서비스의 가치,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날의 기업 가치를 일궈냈어요. 이 유니콘 기업들을 업종별로 섹터를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82개 정도, 전체의 대략 20-30%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고요. 그 다음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그 다음은 핀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온디맨드. 온디맨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O2O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여기 예를 들어놨죠. 우버라든지 그랩 같은 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라든지 그랩 같은 게 전형적인 온디맨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데이터 이런 분야의 업종으로 유니콘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라를 살펴보면 전 세계 글로벌 유니콘 기업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미국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30% 정도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영국, 이스라엘, 독일, 그리고 한국이 다행스럽게 6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가지고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시대로 하나씩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10년 선배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분들은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큰 회사에서 도장을 찍고는 있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무엇에 도장을 찍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면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게임도 했다가 서비스도 했다가 채팅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고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모바일 기반의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의 창업자들도 엄청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면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찾아낸 그 기회에 집중하고 몰입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